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대전 고수님, JB 형님은 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감기. 점점점. 나이는 못 속이는 거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니 감기도 자주 걸리고 촌철님들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JB. 네, 죄송합니다. 네,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데 네, 부실하질 않았는데 제 모르겠. 오늘도 가죽 잠바를 입은 거 보니 JB 많이 춥냐고 네, 아침에 촌철님들이 물어봐주고 계십니다. 아직 아침에는 추워요. 아침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요. 권게릴라봉님, 물가는 오르는데 화물 운반비는 오르지 않네요. 오늘은 라디오로 정치합니다. 화물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5620님, 59년 돼지띠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고졸 검정고시 보러 갑니다. JB의 길을 받고 싶어요. 응원해 주세요. 오, 검정고시 보신다고요? 합격하실 겁니다. 저희가 합격 명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시선 자체 통계에 집중. 의하면. 그렇죠. 자체 통계에 의하면 탈락률이 제로입니다. 합격 명당입니다.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 실력만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620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자, 이렇게 응원 전해드리면서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제주시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참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는 한편 유세 과정에서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주민들은 정말 원하는 것이 제주 4.3 관련해서 직권 재심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걸 줄기차게 요청해왔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제가 그걸 했습니다. 직권 재심 민간 법원을 확대한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이고 접니다. 말로만 4.3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직권재심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 어떤 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겁니까? 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제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베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하겠다. 누가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논란과 공방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당사자의 관점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제주 4.3 기념 사업위원회가 그저께 성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해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희망해 왔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추념식 불참을 비판했다라는 사실만 전해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점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한동훈 위원장 대신 참석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생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오시면 4.3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거꾸로 4.3 추념식에 오면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런 거꾸로의 접근법은 왜 성립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신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내용.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뭐 IT 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등 4.3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담아서 유족 등의 반발을 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도 사실은 이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이 4.3의 보상적인 것처럼 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춘철님들도 뭐 비슷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민생 토론회는 되고 왜 4.3 추념식은 갈 수 없었느냐. 그리고 제이비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여는 방법도 있지 않았냐. 뭐 같이 일정을 앞뒤로 잡으면 되니까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알권리님은 한동훈 위원장의 오디오를 듣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 제주도에 가서 도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약간 자랑처럼 들리는데 그 자랑을 당당히 했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철우님 4.3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신다면 선거운동 하실 때 색깔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4.3 추념식 참석 여부 이게 또 어제 보도를 많이 탔습니다. 네네. 누가 몇 번을 갔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번 참석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번 참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한 번 갔었습니다. 네. 근데 진보와 보수 정권에 따라서 참석률이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아직도 이념적으로 4.3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거 아니냐. 굳이 이럴 이유가 있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 맨 첫 순위로 꼽히는 게 국민 통합이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건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참석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불참을 할 경우에 논란이 되는 게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 추념을 하고 또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뭐 기념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의 하나의 어떤 매개적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로 불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의 또 해석을 낳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이고 국가기념일 행사는 정부 부처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예외적인 국민 누가 보더라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가피성이 없는 한은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걸 계기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4.3 추념식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네, 만약에 참석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뉴스를 다루지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마이뉴스가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여당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공보를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와 비교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사용한 후보는 모두 77명, 후보로 따지면 30.4%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4년 전 여당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사진을 사용한 경우는 몇 명이었느냐? 157명, 비율로 62.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쓴 국민의힘 후보는 47명 가운데 8명이었다고 하고요. 광주, 전북, 제주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전남, 충북 1명, 대전 2명, 인천 3명, 강원 4명, 부산 5명, 경남 8명, 경기 16명. 그리고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13명 가운데 12명이 대구에선 8명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TK 지역에서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고서저였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진을 선거 공보에 쓴 국민의힘 후보는 173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77명의 2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모두 쓴 후보는 63명이었고 한동훈 위원장 사진만 쓴 후보는 110명, 윤석열 대통령 사진만 쓴 후보는 14명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뭘 뜻하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 정서를 의식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짚어야 하는 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선거 공부만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대체제 비슷하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런 인식이 총선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많이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사진 비율이 동고서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총선 이후의 내부 역학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역시 동고서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얘기를 확장을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진을 쓴 후보가 안 쓴 후보보다 당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 지금 선거 판세를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항심을 유지한 후보들이 원내 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야기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역학 구도를 규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 공부에서 썼냐 말았냐만 가지고 지금 당내의 역학 구도를 재는 것은 어찌 본다면 섣부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원내 중심으로 놓고 당내 역학 구도를 따지면 총선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호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대통령 사진 사용하고 흰색 점퍼 입은 후보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 공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안 쓴 후보가 흰색 점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교차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총선판을 정리해주는 촌철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110님, 본인들이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걸로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야를 보면 상대방 말꼬리만 잡고 비판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여당의 지금 선거 공보물 얘기를 하면서 이 촌철을 소개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부터 이제 또 여야가 격전지로 많이 가잖아요. 네.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뭐 여야 대표들의 행선지가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어떤 말들을 할지 요것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강원도 원주시의 현수막들이 내걸렸는데요. 현수막에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은 엄마 투표할 테니 제발 밥 좀 줘. 맹씨가 투표하면 살 빠진다. 투표해라. 경다가 투표하고 찜질방 가자. 인서봐. 원주가 투표율 꼴찌란다. 투표 좀 해라. 등등 문구였다고 하는데 그 밑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내걸었을까요? 선관위가 내걸었을까요? 아니고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원주 시민이 자발적으로 내건 현수막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조금 전 현수막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 선거에서 원주 투표율이 강원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51.8%의 투표율을 기록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63.1%로 도내 17위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57.1%로 역시 도내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시민들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투표일은 그나마 주권자가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중한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는 건 주권자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손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주 시민의 자발적 투표 독려 현수막은 주권자다움을 실현하는 한 사례다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원주시로 국한된 지금 소식이었지만 전국 모든 곳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네, 유령님이 오 원주시민 누구신지 대단하네요. 진정한 민주시민입니다. 센스 좋아요. 엄지척 해주셨고 비올라타님은 우와 갓시민이라고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예은 엄마, 맹식이님, 경덕님, 인섭님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원주에 진짜로 이런 이름이 사실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분들은 투표를 꼭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병광성님,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이 시간 집중님, 내일 사전투표 꼭 합시다. 널리 가족, 친지, 이웃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립시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손준성 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걸 근거로 삼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헌재가 이런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단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뉴스를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 시선 집중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정지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박근혜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소송과 무관하게 진행된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항소심에 가서 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 형사사법적인 법원의 판단은 이미 1차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뭐 추가로 수집을 해가지고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가지고 조금씩 더 논란이 나올 이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랑 손준성 검사장 쪽이 다 항소를 한 상태고요. 17일 날 첫 항소심 재판이 고법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정지 기한이 있는 거냐? 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또 헌재가 기간을 또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손준성 검사 측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요청을 받아들인 걸 보면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항소심 판결 안 보고 재결한다면 어제 정지 결정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탄핵된 또 한 명의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섭 검사. 그러면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판 진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만약에 탄핵 심판 여부를 결정을 한다면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봐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경우와 그것이 제로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 탄핵 심판이 어떤 부분이 참고 사항이 더 많은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교를 하면 제가 너무 단순한 건가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헌재가 눈치 보는 건가요? 뭐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의 건, 그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모두 어떤 건이냐?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복경님이 저희가 오늘 선거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김복경님이 힘없는 백성 어디에 분노하시겠습니까? 오직 선거에서 민심 한 표가 중요합니다라고 선거 독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본투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꼭 사전투표의 기회에 놓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